저가 발행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간입니다. 법인이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증법 제39조이고요. 집행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의거해서 기존 주주들에게도 신주 인수권이 균등하게 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일주당 인수가의 실질 가치에 비해서 저가, 고가로 책정된 경우에는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주주들 사이에서 이익에 대한 무상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검토 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에 따를 때는요. 균등 배정인 경우가 중요합니다. 균등 배정인 경우에 공모 방식이다. 그리고 또 우리 사주의 소액주주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증자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에 제외됩니다. 주식 평가를 하고요. 이 주식 평가 가액에 따라 고가 증자인지 저가 증자인지 구별되게 됩니다. 제3자에게 재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식 증자 가액 중 일부 주식을 실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는요. 고가의 경우와 저가의 경우로 나누어지고요. 오늘 볼 부분은 이 저가인 경우에 증자할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겠죠. 일부 주식을 실권 처리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정하고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때는 이 30% 이상, 3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 이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실권 처리할 경우 증자를 했을 때 일부 주식을 주주가 실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여부를 보고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서 30% 이상 이익을 보거나 3억 원 이상 이익을 볼 때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키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과세 요건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봐야 하는데요. 특수관계자의 성립은 실권 처리나 고가 배정일 경우에 봅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상당한 이익이라는 거는 증자 후 일주당 가액이 30% 이상,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예요. 실권 처리의 경우 적용을 하게 되고요. 납세 의무자는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주주입니다. 반드시 대주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여 시기는요. 주금 납입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세 요건이 해당하면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 가액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증여 재산가액이 되겠죠. 각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이익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기재하진 않았지만 저가 발행 실권주를 재배정했을 때는 증자 후의 일주당 평가액에서 일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해서 배정받은 실권 주수를 산정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증자 후 평가 가액에서 실제 인수 가액을 차감하고 배정받은 주식, 실권 주수를 곱해준다는 거예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리고 증자 전후의 일주당 가액이 모두 0원이에요. 비과세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신주 발행 시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 우선 볼게요. 저가 발행, 고가 발행, 전환 주식 발행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 보는 부분은 이 저가 발행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권주의 재배정, 그리고 2번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 그리고 3번 실권주를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한 경우죠. 4번 초과 배정한 경우입니다. 이 실권주와 관련된 경우에만 특수관계 여부를 검토하고요. 30% 룰을 적용 여부도 이 실권주에 해당할 때만 봅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실권주 인수자, 실제 이 저가 주식을 인수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 시기도 주금 대금 납입일이고요. 주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 이수권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상den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입니다. 전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을 증여 시기로 보게 됩니다. 17년 1월 1일 신주 발행분부터 적용이 돼요. 법인의 자본금 증자 시 증여세 과세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이때 자본의 증자 또는 신주를 발행한다고 해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들이 증자 전 주식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게 되면요. 불균등 증자에 해당하고요. 서로 지분율이 변동합니다. 주식 가치도 역시 변동을 하는데요. 이때 주주 간의 증자 전보다 증자 후 주식 가치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낮아졌는지에 따라 그 이익을 얻게 되는 주주가 발생합니다. 신주의 저가 발행된 경우와 고가 발행된 경우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달라져요. 저가 발행의 경우에는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주 인수자가 이익을 얻겠죠.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신주 인수 포기자, 기존 주식 보유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이 신주 인수권을 부여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일주당 인수가액이 실질 가치에 비해 저가나 고가로 책정된 조건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면서 주주들 사이에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자의 유형 및 방식을 볼게요. 증자는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보는 부분은 유상증자에 해당해요. 회장 설립 후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발행 예정 주식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주 배정 방식과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죠. 주주 배정 방식은요, 기존 주주에게 유상증자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 주주가 청약 및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오늘 보는 부분은 이 주주 배정 방식에 해당합니다.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은요,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를 배정한 후에 미청약분을 일반인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공모분 미청약에 대해서는 실권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일반 공모와 제3자 방식은요, 동 방식은 정관에 특별한 정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으로 실권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권주의 발생이에요. 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 배정일을 공고하고 기존 주주에게 청약을 통보하여 청약한 주주가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완료되죠. 이 경우 기존 주주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실권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권주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를 배제한 공모 방식 또는 제3자 직접 배정 방식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신수 인수권에 따른 배정이 아니죠. 따라서 미청약분, 미납입분은 실권주가 아니라 미발행 주식으로 남게 됩니다. 증자 시 증여이익 30%를 요건을 보겠습니다. 신주를 저가, 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돼요. 그 수준은 바로 30% 룰이라고 하는데요. 30% 룰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그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의 3억 원 이상인지를 판단해서 그 이상이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30%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를 과세하는 그 방식을 보면요, 저가 발행일 때는요, 저가 발행이기 때문에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에서 일주당 인수가액 차감한 그 차익을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의 30%인지 또는 증여재산 이익이 3억 원인지를 판단하고요. 신주 고가 발행 실권 처리했을 때는요,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의 30%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지를 판정합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식은요, 저가 발행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이에요. 1번이. 그리고 2번은 일주당 인수가액입니다. 이 평가와 인수가액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실권 주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미배정했을 때는 특수관계에 있는 실권 주수 비율을 곱하고요. 직접 배정했을 때도 인수한 신주수를 곱합니다. 저가 발행 실권주 재배정 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가의 신주 발행 후에 실권주를 다시 재배정한다는 건요,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고요, 발행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저가로 주식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거죠. 저가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 이익을 얻어서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 없고요. 30% 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포함합니다. 다만 주권 상장 법인 또는 코스타 상장 법인이 일반 공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과세 요건을 볼게요. 과세 요건에는 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하면 되면 신주 인수 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있어요. 신주 발행 요건은요, 시가보다 신주 인수가액이 저가입니다. 직접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를 요하지 않아요. 이익의 규모는요, 30%를 해당이 없습니다. 바로 직접 이익을 봤다고 보고 납세 의무자는 신권주를 저가로 추가 배정받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 이익은요, 신주수는 균등한 조건에 의해서 배정받은 신주수, 초과해서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신주수를 말합니다.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해서 배정받은 자의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신주수를 말해요. 일주당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식 평가액에 의하고요. 상장 코스닥 상장 법인 증자한 경우에는 이론적 권리락 주식 평가액과 권리락 이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작은 금액에 따릅니다. 저가 발행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 이익은요, 다 가와 나에서 다를 곱한 거예요. 가와 나는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에서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하고요, 배정받은 실권주 수를 곱하는데요. 여기서 이 가를 곱하기 계산하려면요, 증자 후 일주당 평가 가액을 구해야 되죠. 이 일주당 평가 가액은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증자 전 기업의 가치와 실제 증자 자금을 증자 전 주식 발행 총수와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평균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평균액과 권리락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적은 금액을 증자 후의 일주당 평가 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를 보는데요. 앞에서도 상장 법인을 계산할 때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와 실제 증자 대금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을 구할 때는요,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는요,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구하는 값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의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 또는 보춘적 평가액이에요. 저가 발행 시 신주 포기자가 소액주주예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 주식에 비례해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하게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 이상일 경우, 저가 발행 시 신주 인수한 주주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신주를 포기한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 이익을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 이 경우에 신주 포기자가 여러 명의 소액주주일 수가 있죠. 2,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일 때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받는 사람의 증여 이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 이익 계산 사례를 볼까요? A사의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2만 주고요.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A사의 주주 현황 및 유상 증자 내용을 보면요. 유상증자 납입일은요, 20년 10월 30일이에요. 증자 금액은 2억 원이었고요. 갑 주주가 자객이 배정된 만주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발생한 실권주를 을이 모두 인수했습니다. 갑은요, 지분율 50%였어요. 당초 배정 만주를 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만주는 바로 을에게 갔고요. 을은 지분율이 25%에서 50%로 증가됐습니다. A사의 증자 전 주식 가액 현황은요,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 전 2개월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므로 계산했더니 2만 원이 나왔고요. 비상장 법인은 15,000원 보충적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증자 후 주식 가격 현황을 보면요.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이 평균액인 18,000원이고요. 이론적 권리락의 주가는 전체 기업 가치 중에 납입한 자본금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 상장 법인은 15,000원, 비상장 법인은 12,500원에 해당이 됐습니다. 증여 이익을 계산해보면요.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을의 증여 이익은 둘 중에 적은 금액이에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권리락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의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5,000원이고요. 이 중에서 인수 가격을 뺀 나머지 만주를 곱해주면 5천만 원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요.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의 평균액이 없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평가 12,500원에서 그 만원의 인수가액을 빼고 만주를 곱해주면 25,000원 되겠습니다. 저가 발행 후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는요. 특수관계자 여부와 30%를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이익은 저가 발행 실권주 재배정과 같습니다. 저가 발행 후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에 표 2에 해당하는데요. 시가보다 저가 발행된 주식은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죠.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실권주가 발생해요. 해당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 주주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실권 처리하게 되면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 요건은요.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고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당해 실권주를 재배하지 아니하면 신주 인수를 한 자는 지분율이 상승해서 신주를 포기한 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게 된 효과가 있어요. 이런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여부를 검토하고요. 이익의 정도도 감안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관계자와 30% 룰, 그 두 가지 요건을 보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실권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자입니다. 증여 이익을 보면요.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 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돼요. 이는 변칙적인 출자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간접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주주에게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실권주가 상실한 이익을 계산을 해야 돼요. 먼저 실권주가 상실한 이익은요. 기존 주주가 모두 인수할 경우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것의 실권주 총수를 곱합니다. 실권주가 상실한 이익 중 신주 인수자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데요. 간접 이익은 앞에서 계산한 A의 증자 후 신주 이수권자의 실제 지분율을 곱해줍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은요. 실권주가 상실한 이익 중에 신주 인수자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해서 간접 이익을 계산한 B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수가 실권주 총수에서 차지하는 지분율만큼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간접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죠. 증여 이익은요. 계산 방식을 보시면 가가 기존 주주가 모두 인수할 경우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죠. 이 나는 그 인수가액에 해당합니다.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 그리고 여기에 실권주 총수를 곱해주는데요. 증자 후 실권 인수자의 실제 지분율과 신주 인수자 특수관계자 있는 자의 실권 주수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증자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 상장 법인과 코스닥 상장 법인의 증자 후 일주당 평가 가액은요. 권리락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요.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와 실권주가 없을 경우 유입될 증자 대금 둘의 합계액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와 실권주가 없을 경우 증가할 주식 수 나눠주게 됩니다. 증자 전 기업의 주식 가치는요.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상장 법인은요. 최종 시세가액이 없기 때문에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권리락 주가로 계산을 하고요. 또는 법인의 증자 전 일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이익 계산 사례를 볼게요. 집행 기준에서 가져왔고요. A 법인의 증자 전 현황을 보시면 발행 주식 촌수가 10만 주예요.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A사의 주주 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을 보면요. 20년 10월 31일에 유상증자 주금 납입을 했어요. 증자 예정 금액은 10억 원이었어요. 근데 갑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 4만 주의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모두 실권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저가임에도 실권 처리를 해서 4만 주에 대해서만 갖고 있고 을과 병은 다 갑의 자녀죠. 그리고 소액주주는 저가 발행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3만 주, 2만 주, 만 주를 인수해서 증자 후 주식 가치가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A사의 증자 전 주식 가치를 구해야 돼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 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보면 되고요. 3만 원이고요. 비상장 법인일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증자 후 주식 가격을 현황은요. 권리락 이후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8,000원. 이론적 권리락 주가는요. 증자 전 기업의 가치와 증자 후 주금 납입액을 증자 전 주식수, 증자 후 주식수로 산술 평균 해주면 2만 원 이론적 주가가 나옵니다. 비상장 법인은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요. 상장 법인일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작은 가액으로 하죠. 그래서 상장 법인일 경우에는 30% 룰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요. 증자 후 주식 가치는 18,000원. 그중에서 인수가액을 뺀 차이가 44.4%이기 때문에 30% 룰을 충족하고요. 비상장 법인도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 평가 가액에 인수가액 차감한 것을 비상장 주식 평가 가액으로 안분해보면 60%로 30%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을과 병이 되겠고요. 을의 증여 이익은 전체의 증자에 따른 총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특수관계 37.5%는요. 증자 후 지분율이 되겠죠. 증자 후 지분율을 곱해주고요. 증자 후 지분율 중에서 이 4만 주는 갑이 갖고 있는 특수관계의 지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총 주식수 중에 지분율만큼 비율을 산정해 줍니다. 신주 4만 주의 인수 포기한 것 중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곱하면 1억 2천만 원이 증여 이익이 되겠죠. 또 병의 경우에는 전체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 주고요. 여기에 증자 후 지분율을 곱해 준 후에 실권단 주식수 중에 갑이 포기한 주식수의 비율만큼 곱해 주면 8천만 원 증여 이익이 생깁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요. 증자 후 주식 1주당 평가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살펴봤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국세 언니였습니다.